자, 방정식 부분은 솔직히 나머지 문제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뭐 틀리면 내가 봤을 때 틀렸을 때 뭐 그럴 만한 거는 7번, 8번인데 하여튼 뭐 새롭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쫄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침착하게 알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11번 틀리면 좀 그렇다 알겠지? 11번 해가 유리수다 무리수다 이거 엄청 연습했는데 이거 또 틀리면은 틀린. 그렇지. 자 이제 이차 함수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 자 우선 좀 정리 좀 해보자. 이차 함수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정리 좀 해보자면 이차 함수의 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 무슨형? 기본형.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뭐야? 표준형. 그럼 얘를 전개한 형태인 일반형. 쓰임새가 다 각각 달라. 기본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지점이 0,0인 상태, 아주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무슨 볼록이야 이거? 아래로 볼록이지. 그래서 a의 부호는 어떻게 되고 y는 ax 제곱에서 이게 기본형이잖아. 여기서 a의 부호가 어떻게 될 때? 플러스일 때, 맞지? 아래로 볼록으로 했어. 너 한글이랑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지? 뭐 여기까지 뭐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지? 아래로니까 마이너스 이러면 안 돼. 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또 얘는 또 내려가는 그래프야. 근데 표현하자면 위로 볼록 그래프인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만약에 이제 하나 물어보자면 이런 거지. 여기 폭. 얘를 폭이라고 하지. 이 폭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여기 폭. 폭을 결정하는 요소가 누구야? 절대값. A의 절대값 크기. 얘가 클수록 폭이 어떻게 돼? 좁다. 기본 상식이다. 알지?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한다고 했을 때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되면 표준형 그래프가 자 y는 a에다가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꼭지점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겠어? 몇 컴마 몇으로? p, q로 이동하겠지. 꼭지점 빨리 알아내는 방법. 완전 제곱식 괄호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가? 그 다음에 y는 q에 해당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p, q 찾아내는 거죠. 추워? 한지호의 기침으로 현재 강의실의 온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나의 빅데이터. 한지호가 기침하기 시작하고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온도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지. 자, 그 다음 표준형 형태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 형태라는 거지. 형태라는 뜻이고 표준형으로 나오면 어떤 게 좋지? 장점이 뭐야?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어. 한눈에 알 수 있지. 뭔가 계산하지 않아도. 첫 번째 볼록성. 어디로 볼록인지 뭘로 알아? A의 부호나 그런 걸로 알 수 있지. A의 부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부호. 그 다음에 X는 P를 가지고 뭘 알 수 있지? 대칭축을 알 수 있어. 요즘에는 대칭축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축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걸로 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p 컴마 q다라는. 그러니까 표준형을 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대칭축, 뭐 꼭지점, 볼록성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표준형의 장점이지. 여기. 그럼 이제 일반형 얘기 좀 해보자. 일반형은 표준형을 뭐 하면 일반형이 나오지? 전개. 그래서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그럼 요걸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약간 누구랑 비슷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 x축과의 교점이죠. 방정식이랑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요 형태가 바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요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0이 되는 그 교점을 뭘로 잡는다고 치면은 여기가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로 잡는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지? A 괄호하고 괄호 몇 개? 두 개.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이걸 전개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A에다가 괄호하고 두 번의 합곡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럼 두 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칭축 어떻게 구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정확히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이걸 A, B, C를 이용해서 풀어봐라. 그러면 외우라고 했지? 아직도 못 외웠니? 2A분의 마이너스 B. 이 중 여기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였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였으니까 그거 나누기 2가 이거는. 알지? 시도 많이 했다. x축과의 교점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형태는 대충 그리기죠. 그런데 일반형을 가지고 대충 그려라 라는 말은 몇 사분면에 어떻게 그려지겠느냐 뭐 이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되느냐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그리는 거야. C가 뭘 의미하지 얘들아? Y 절편을 의미해. 그럼 Y 절편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부호가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나나? 부호가 같다. 그럼 왼쪽이라고 했지? 누가 왼쪽이야? 대칭축이 위치가 왼쪽이란 뜻이었어. 두 글자라고 했지? 같다.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세 글자잖아. 무슨 쪽? 오른쪽이라고 했지? 이런 거 기억나지? 네. 같다 다르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기도 한다. 알겠지? 이게 2차 함수 내적 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오답노트 보세요. 오답노트 보세요. 자, 오답노트에 그 18번 같은 스타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18번 같은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자,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봤죠? 이 셋 중에 뭘로 접근해야 됩니까? 이거죠? 알지? 2차 함수 꼭지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가고 있고 그럼 곤란해. 어? 꼭지점을 알려줬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자, 시작. y는 a 모르게
하지만 꼭지점이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되지. 꼭지점의 좌표를 딱 봤는데 2, 마이너스 1 여기서 이렇게 안 쓰면 어떡해? 이렇게 한 다음에 모르는 게 뭐 하나밖에 없지? a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4,1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뭐 4,1을 넣어주면 a 나오겠잖아, 그지? 문제 끝났지?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나 이거 1회만 설명할 거야, 이거 얘들아. 2회, 3회, 4회부터는 2차 함수 문제만 풀 거지 이런 설명 안 할 거라고. 잘 들어. 어? 시간 없어 이제. 자, 그러면 이 얘기, 야 꼭지점 얘기 나왔는데 표준형 안 쓰면 안 되지. 다음 두 번째 19번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꼭지점이 뭐와 같이 뭐 y축 위에 있대. 자,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대. 자, y절편이 c니까 c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잘 생각해봐. 너 여기 대칭축 얘기해봐. x는 0이지. 잘 생각해. 대칭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했지. 잘 생각해라. 그럼 이 값이 이렇게 해서 이 a와 b를 사용해서 만든 대칭축이 0이란 얘기는 얘가 0일 리가 없지. 네. 그럼 얘가 0이지. 그럼 b는 없다는 뜻이야. 그럼 b는 0이야. 지금 현재. 알지? 그 다음에 a는 볼록성이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a는 마이너스겠다 이 생각하는 거지. 되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y는 c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b가 있어요 없어요?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a와 c의 부호가 야 c도 마이너스고 a도 마이너스야. a도 마이너스야. 둘의 부호가 어때? 같지? 그럼 대칭축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지.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y축의 y절편 자체가 0이라고 했으니까 0 하나 딱 찍어놓고 y절편 0 하나 찍어놓고 대칭축이 어디라고? 같으니까 왼쪽이죠. 그죠? 그 다음 무슨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위로 볼록해서 얘를 지나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지. 그럼 이게 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대충 그리기 요거 방금 전에 설명한 거야. 그래서 18번, 19번 같은 문제 스타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20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쳐놓고 내가 여백을 많이 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았든 틀렸든 필기하라는 의도로 제가 드린 거니까.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자 봐봐. 3,5a는 ab다. 두 가지 얘기할게. 자, 여기에 포인트지. 야, 여기 색깔로 형광펜이나 뭐 이런 걸로 박스 치거나 색깔로. 자, 하얀색은 뭐 문제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잘 보세요. 포인트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잡아야 될 포인트. 야, 이거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 풀면 너만 못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이런 형태가 나올 거거든. 얘는 거의 뭘로 보시냐면 비례식으로 보시는 거야. 비례식. 자,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5a의 길이 대 ab의 길이는 몇 대 몇인가요?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ab는 곱하기 1을 한 거니까 그냥 1이고 5a는 여기다 3을 곱해야 되니까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OA를 갖다가 한 칸이라고 가정하면 A, B는 세 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OA를 한 칸이라고 잡으면 A, B는 세 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걸로 봐달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비례식이 나왔기 때문에 비례식을 제일 많이 쓰는 도형 파트가 어딘가요? 닮음이죠. 닮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비례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근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닮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분의 길이를 딱 쳐다봤을 때 세 가지로 접근하라고 했는데 수평, 수직, 기울어진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래. 너한테 예를 들어서 P, Q 이렇게 나왔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거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럼 뭐가 필요해? 대답하시오. 수평 PQ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너는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X좌표지. 여기가 만약에 2,3이고 얘가 5,3이다. 그럼 X좌표끼리 계산을 해서 5하고 3을 찾아가지고 요 길이가 5 빼기 2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알지? 나 이거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 이제 개념은.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게 형태가 수직의 형태로 돼 있어. 얘가 P야. 얘가 Q야.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똑같이 PQ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수직의 형태로 나와 있다. 그럼 뭘 쳐다봐야 돼? Y좌표 봐야 되는 거지? 너 Y좌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뭐 3,5고 얘가 3,8이야. 그럼 이제 5하고 8 찾아가지고 둘의 차이 얼마? 8 빼기 5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죠? 얘예요. 기울어진 형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이 형태의 선분을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얘가 P야. 얘가 Q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내 눈을 피하지 말고 대답. PQ 이게 기울어진 거 어떻게 구해? 직각 삼각형 만들어야지.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죠. 자 앞에 쳐다보세요. 저 문제 보세요. 뭘 하고 싶어요? 수직 내리고 싶어야지. 수직 내리고 싶어야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산 모양에 지금 이게 몇 대 몇을 준 거야 지금? 1대 4를 준 거야. 알겠죠? 그래요? 자, 얘가 1대 4를 준 거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K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K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T면 요 높이가 T면 얘는 뭐 4T가 되는 거야. 이 비율이라. 그럼 한번 해볼까요? 봐봐.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식이 어떤 게 하나 나오겠니? 해볼까? K, T 여기가 K, T가 누구 위에 있으니까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식이 어떤 게 성립하죠? T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T는 K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뭐냐? 라고 했더니 4K, 4T죠. 그러면 4K, 4T라고 하는 이 점은 누구 위의 점이니까? Y는 AX제곱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4T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A에다가 4K의 제곱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야? 16K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럼 A가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4분의 1 돼야 되겠지? 그래야 4분의 1하고 16하고 약분하면 4 나올 거야. t하고 k제곱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4 4배 했으면 4t, 여기는 4k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죠? 이거 내릴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 직각삼각형 이거 닮음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2차 함수에서 더 잘 나와요. 비례식과 같이. 예, 아주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이걸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딱 두 문제만 더 해설하고 마칠게요. 저는 마칠게요. 수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 누구냐면 서술형 3번부터 먼저 봅시다. 도형 얘기한 김에 모의고사 오답노트 요 프린트를 잘 보관했다가 연습할 때 좀 많이 쓰도록 하시고요. 자, 서술형 3번 보시면은 B, C, O, D,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프의 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꼭지점을 A, x축과의 두 교점을 각각 알려줬네 이미. 마이너스 3하고 1이라고 완전 땡큐한 상황이네. 그 다음에 y축과 교점을 D라고 해서 y절편 나왔고, 야 이게 뭐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지 아직? 자, 뭘로 해? 마이너스 묶어. 자, 시작. x제곱 플러스 얼마? 2x. 3은 저 바깥에 밀어놓고 필요한 숫자가 뭐야? 1 마이너스 1 넣어준다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3이니까 이 꼭지점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4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알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다. 그래서 형태로 바꿔준다고 치면 여기서 요걸 답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A와 D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근데 D는 이거랑 상관없지. 얘가 여기 y절편이 이게 3이니까 0,3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와 D의 점의 좌표 다 구했고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요것 때문에 풀어주는 건데 2차 함수 쪽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필 이 사각형이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야. 이름이 없는 사각형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잘라야지. 지금 발라 잘려야 되잖아. 그치? 자, 잘려져 있잖아. 요 길이 여기 요 삼각형 얼마지? 2하고 4하고 넣어주면 넓이 4 맞지? 다음 여기 해주면은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3이지? 잘라서 구하는 거 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다음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뭐야? 이름이 사다리꼴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각형의 넓이는 잘라서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 아니면 뭐 직사각형 이런 애들 이름이 있는 애들로 넓이를 더해서 구한다. 그래서 자른다는 게 중요한 거지. 혹시 이렇게 자르신 분 없죠? 죽여버려 진짜. 이렇게 자르지 마. 너 이걸 그래도 다행이니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보죠? 신발끈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서 신발끈이 생각 안 나는 순간 또 뭐더라? 그러면서 또 여기 막 달고나 뭐 깨듯이 그냥 여기 빼. 그러지 마. 알겠어? 제발 부탁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힘들다. 자, 여기가 얼마야? 4고 여기가 얼마니까? 3이니까 4 더하기 3 하면 7. 7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7이죠. 둘이 더하면 아주 깔끔하게 얼마가 나와? 5가 나오네. 5 더하기 4니까 9가 나와.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다. 아주 잘 나오는 형태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마지막 서술형 2번. 너무 길어가. 이거는 180분의 X죠. 읽는데 약간 제동거리는 이미 나오기로 예정돼 있고 이미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서에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어느 참고서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니네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문제 읽어볼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방의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봐. 아니 그 세 줄만 그림으로 표현해보라고. 자동차를 점으로 해볼게. 야 봐봐, 자동차가 여기 있어. 도로가 여기 있어. 자동차를 그냥 점으로 표현해볼게. 이 자동차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쳐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브레이크 밟고도 쭉 밀려나가거든. 자, 그러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서 여기서 완전히 멈춘 거야. 그럼 브레이크 밟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이 길을 뭐라고 한다고? 제동거리라고 한다고. 적어놔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 이번에 그 유형이 나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고. 근데 제동거리는 타이어와 도로의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당연히 비 오거나 눈 올 때 이럴 때는 제동거리가 길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서 평소와 다르게 똑같이 밟았는데 미끄러지거나 눈 받치거나 뭐 얼음 빙판기 이러면 제동거리가 엄청 길어요. 엄청 푹 날아가요 진짜. 그런데 웬만하면 다른 조건에서라면 달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 봐봐, 제동거리는 뭐에 비례한다고? 달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우리는 정비례한다고 했어요. 정비례식 어떻게 돼요 여러분? y는 ax 이렇게 쓰죠. 비례한다고 했을 때, 비례할 때 옆에다가 이 숫자 상수를 넣어주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속력의 제곱이 된다가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에다가 비례 상수, 어떤 숫자 고정된 상수를 딱 넣어줘야 된다. 이 식. 이게 마치 뭐랑 똑같아? y는 이거랑 똑같잖아.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 쪽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동차가 x의 속력으로 달릴 때 제동거리를 y라고 해놨잖아. 봐봐, 자동차의 속력을 뭐로 넣자고? x로 놓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렸을 때 제동거리를 미터, y 미터라고 하자. 제동거리를 미터. 어느 맑은 날 어떤 자동차로 같은 조건에서 자동차가 30, 여기에 30km/h, 그러니까 1시간에 30km씩 가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한글로 시속. 그지? 1시간에 30km 가는 속력으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가 얼마라면? 얘가 5라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시작. 써봐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k는 비례 상수라고 보통 부르거든. 과학 시간에도 배울 거야. 어떤 거에 비례한다 그러면 그 앞에 숫자 하나를 넣어주는데 비례 상수라고 해. 그래서 y는 kx 제곱이라고 놓는 거지. 그러면 시속이 30이니까 야 봐봐, 30의 제곱하면 얼마지? 900이잖아. 900에다 뭘 곱해야 5가 되겠냐?
얼마? 180분의 1이지.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y는 180분의 1 x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제동거리 문제 나온다. 이미 기출에 나와 있어.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 식만 잡을 줄 알면 그 두 번째 거 자동차 속력이 60일 때 뭐야 이거? 여기다 60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60 곱하기 60 3600 아니야? 3600 해주면 얼마나 되겠어? 20 되겠지, 그지? 제동거리 20. 그러면 자동차의 속력을 2배로 올리면 제동거리 몇 배 늘어나냐? 야, 여기 속력이 원래 x였는데 얘가 2x가 돼버리면 어차피 제곱하면 x제곱이 될 거고 이건 4x제곱이 되니까 몇 배 늘겠냐? 4배 늘겠지. 속력이 2배면 제동거리는 4배. 잘 생각해봐. 그럼 속력이 3배면 9배가 되겠지. 4배면 16배. 제곱에 비례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속력이 빠르다고 하면 얘가 갑자기 빙판길에서 브레이크 빡 밟는 순간 푹 날아간다는 이유가 이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 약간 방금 또 들었어? 자 알겠지? 다섯 네, 번. 4배.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재현이까지 나와. 그러면 이제 저는 채점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전에 나눠드렸던 도형 킬러 56문항짜리 풀기 시작하.